안녕하세요. 네, 건축극락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한옥으로 가나요? 저희가 그동안 쭉 보여줬던 프로젝트 중에 한옥은 대부분 다 서울이었는데 네. 묵혀졌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저쪽 세종시에 한옥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마무리는 딱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어서 저희가 그걸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거든요. 콘텐츠가 딱히 없어가지고요. 너무 솔직하죠. 저희를 잊고 살았던. 진짜요? 이런 게 있었지. 그 뒷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찾은 기분 그런 부분을 네. 하나 준비했어요. 위치는 그 세종시 딱 가운데 있고요. 저희 요 지도 보시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세종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네. 거기에 딱 가운데쯤에 세종시 한옥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좀 이런 모습. 재작년쯤 사진 같은데 중간중간 이제 한옥들이 많이 좀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 빨간 점 찍은 점이 오늘 보여드릴 프로젝트의 위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치 되고요. 좋네요. 네. 뒷산도 있고. 1-1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그 세종시가 굉장히 그 계획도시고 큰 도시라 보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군데군데 이제 단독주택단지도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에 이제 한옥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뭐 어디 뷔페 가면은 여기 회도 있고 저기 스테이크도 있고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신도시 있으니까 한옥마을도 하나 있어야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맥락으로 보면 여기 한옥마을 있어야 될 그런 건 사실 전혀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생각보다 은평에 비해서 너무 작고. 네, 작습니다. 필지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게 알파벳이 매겨져 있는데 네. 이렇게 소규모 3채나 5채 정도에서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로 할 수 있게 된 부분이고 네. 그 이제 푸른색은 집 하나하나 했던 부분이고 요 JI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여기서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아마 J 쪽에 뭐 유명한 빵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할 때 이제 밑그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분양 카탈로그에 이런 CG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마을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이제 토지만 분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했고 이것도 뭐 어쨌든 1차에 다 완판이 돼서 지금은 아마 다 집을 지어진 것 같지는 않고 꽤 많은 집이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이 한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뭐 높이,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특례로 적용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시켜주는 걸로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이건 아마 거의 은평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과 거의 같고요. 뭐 내용들이 크게 다를 건 없어서 특이한 점은 여기 은평에서는 2층까지 허용이 됐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딱 단층만 하는 것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용적률 50%만 딱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건 좀 아쉽다. 근데 오히려 통일감 있어서 또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층 한옥이 특이해서 전 좋던데. 대신 상가는 2층까지 가능했었고요. 네. 2018년쯤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접하게 돼서 그때가 이제 막 토지를 분양하고 그 토목공사 할 때쯤이었거든요. 이 건축주랑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때 한참 은평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을 때여서 이분이 검색해 보시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가지고 유선으로 여러 번 통화하고 일을 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아마 내려갔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혼자 있는 게 양수장이고 그래 보이세요. 저쪽에 양산하고 쓰고 있는 게 왼쪽이 클라이언트셨고 오른쪽이 여기 토목 공사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우리 땅이 어디쯤인지 저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쯤이겠거니 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 위치였고 이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갔을 때 이때도 한참이었는데 저기 이제 빨간색 말뚝들이 좀 꼽혀 있기도 하고 해서 경계를 철근 같은 게 꼽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도로겠구나, 뭐 요쯤이 땅이겠구나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바탕은 가늠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께서 그냥 일반 건축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고 문화재 관련돼서 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땅을 분양을 받았던 거고 물론 이제 본인이 사실 집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이고요. 저희 땅이 요 D-1번이고요. 아까 클러스터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D-1, 2, 3, 4가 하나의 클러스터여가지고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다 사신 거예요. 4개의 필지를. 그리고 일단은 D-1만 집을 짓고 나머지 이제 추후에 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하셨고 지도에 D-2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4개가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형은 저렇게 보면 A나 B나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차를 외부에 하고 집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어서 은평은 어떻게든 자기 땅 안에 주차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난이도가 좀 높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런 걱정은 좀 덜 해도 되는 거였고 그 개별 주요형인 저 C나 E, F 이런 것들은 주차장을 다 집 안에 넣어야 되는 그런 집들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땅은 뭐 80평 정도고 도로가 8m 정도 있었고요. 단층이다 보니까 건평이 한 31평 정도 하고 연면적은 45평인 거는 이제 지하가 좀 있거든요. 지하까지 합해서 45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설계 2017년 했으니까 한 8년 가까이 정도. 계획안은 이렇게 좀 저희가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요 마당 쪽으로 열린 부분이 남쪽이어서 기역자로 이제 반듯하게 집을 짓고 은평은 굉장히 밀도 높은 도심의 한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물론 도심이긴 하지만 은평보다는 조금 더 좀 느슨하고 그렇게까지 막 빡빡하게 막 디귿자 미음자까지 해가면서까지 할 정도의 땅은 아니었어서 몸체를 조금 키우고 앞에 마당을 넓게 마련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했었고요. 옆에 세계 필지도 언젠가는 이때만 해도 되게 희망이 차가지고 언젠가는 수주를 할 수 있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배치도 했었고 소설대문 열면 바로 이제 앞에 마당이 있는 도로에서 봤을 때 집이 딱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반듯하게 정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좀 설계를 했었죠. 정면의 모습이 있고요. 딱 문 열고 들어오면 마당까지 한 계단을 3-4단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왼쪽으로 현관이 있고 저쪽 끝에 쪽 팔짝 지붕이 있는 곳이 이제 식당. 평면을 말씀드리면 이제 7번이 이제 현관이고요. 올라오면 이제 6번이 이제 큰 거실이 있어서 컨클란트께서 계약을 하시고 오셨어요, 서울에. 그래서 은평에 있는 집들 한번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좁다 너무 서울 은평에 있는 집들은 오밀조밀하다, 뭐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거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크게 뽑고 대신 이제 침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작게. 하는 걸 컨셉을 잡았고 다행히 자녀분이랑 같이 거주를 하시지는 않는다고 해서 1층에도 방이 이제 2개만 있고요. 그러네요. 안방이랑 건너방 2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LDK나 이런 것들이 꾸며지는 방안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 소설대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지하로 내려갈 수 있고 아니면 실내에서 이제 거실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2가지 진입이 가능한 거실도 이제 넓게 층고 높고 넓게 이렇게 저희가 좀 설계를 했었고요. 이때는 지하층을 거실로 쓸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냥 허가 넣을 때는 그냥 창고라고만 했습니다. 창고라고만 하고 실제로는 이제 다 쓰시는 거죠. 그 허가 넣거나 이제 납품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넓은 창고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지금 아마 여기에 거실이나 소파처럼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PT 할 때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 좋은 것도. 스피커 넣으셨네요. 혹시 이거 저기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그 담장 넘어가 있는 산책로거든요. 산책로에서 좀 집안이 안 들어 보이게 담장도 쌓고 대신 이제 환기는 되게 이렇게 마련 좀 했었고요. 칸과 칸 대대복 사이가 굉장히 크죠. 은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식당 쪽 자른 단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계단실을 잘라서 이제 창고까지 같이 쓰는 단면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고 저희가 이게 세종시에 이 프로젝트를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것도 이제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에 비해서 얼마 안 돼서 제 기억으로는 3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 또 세종시 심의를 받았어요. 가서 또 엄청 혼나고 웃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심의를 되게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50개 블록 중에.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랬겠네. 샘플이 되다 보니까 심의서도 준비하면서도 담당 주무관하고 주고받는 과정을 엄청 많이 뭐 이거 고쳐와라 저거 고쳐와라 뭐 이거 추가해라 저거 추가해라 해서 뭐 거의 도면을 엄청 많이 거쳤던 걸로 기억하고 세종시 행복도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주무관 만나려고 기다리고 앞에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봤을 때 이 설계는 돌을 닦는 행위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다 하고 건축주께서 문화재 관련된 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공사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진 않았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어서 공사비가 폭등하진 않았고 그때 은평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지어진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기 지방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착공을 했었는데 그 전에 건축주랑 저희가 이제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왜요? 그 사실 저는 잘 퀘스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협의 과정 중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PT도 하고 만나러 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셨는데 저희는 그걸 잘 몰랐었고 말씀을 안 하셨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그거를 참았다가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설계까지만 하고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지역 건축사를 섭외하셔가지고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이제 설계자나 그 감리자를 이제 바꿔가지고
저희는 납품만 해드리고 종결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업 저편으로 넣어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아마 저희 한번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냥 저희까지만 한 프로젝트였죠. 이때만 해도 사실은 저 D1을 수주를 하면 D, 맞아요. 뭐 G 뭐 이런 데도 한두 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은 있었고 실제로 B1인가 B2인가 건축주를 한번 만나서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느낀 점은 확실히 설계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네네. 집값의 차이 나는 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서울의 아파트의 집값 평균 가격이 뭐 10억대 넘는다고 하던데 지방은 그거에 뭐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갭의 어떤 설계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사무실 꾸린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든 계약을 해보려고 디스카운트도 했고 디스카운트도 하고 실비 정도만 받으면 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거 내려가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저희가 세종시랑 연은 없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아까 그 건축주가 D 4개 필지 다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D1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D2, 3, 4까지 그러면 자기가 해보시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약까지는 했습니다. 계약까지는 했고 이제 초기 계약까지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한옥을 지으셔가지고 아마 이분이 이거를 팔던가 아니면 뭐 이런 임대를 하거나 그 세종시에는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한테 임대를 하거나 스테이 산업을 하거나 뭐 이런 많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경기가 지금처럼 막 안 좋을 때가 아니었었어가지고 그래서 2, 3, 4를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마스터플랜까지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집을 얹어가지고 각각의 집들에 대한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단지 설계 같은 개념을 저희가 좀 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형도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이게 상품을 개발하는 것다 보니까 방의 개수라든지 뭐 평면의 구성 같은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세 개의 집들이 또 프라이버시도 있어야 되고 뭐 향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서 되게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했었죠.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형도 만들고 이때 아마 용산에 있을 때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양수상이 만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거 들고 KTX 타고 가서 그 연기군까지 가서 뭐 땡볕에서 막 이렇게 PT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되게 간략한 도면이지만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평면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저희가 타절을 하면서 저희가 타절이라고 부르는데 건축장 타절을 하면서 다 이제 전달드렸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었는데 아마 요 평면이랑 똑같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붕 형상을 보면 좀 거의 비슷하긴 하던데 지으셔가지고 지으셨구나. 뭐 아까 양수장도 얘기했지만 검색해보거든요. 세종시 한옥마을 유튜브에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필지들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뭐. 대부분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이고 반은 이제 지어가지고 월세나 전세를 주거나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뭐 워낙 이 한옥이 고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10억을 훌쩍 넘다 보니까 구매력이 이제 여기서는 좀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로드뷰로 저희가 준공을 받습니다. 네. 저기 2023년 3월 찍은 건데 이렇게 준공을 내셨더라고요. 저 뒤도 보면 이렇게 쭉쭉 집들이 서 있죠. 지금은 많이 집들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당초에 설계한 대로 거의 그대로 지으신 것 같고 이 건축주도 그런 어떤 홍보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유튜브에도 막 출연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보긴 했는데 보니까 거의 그대로 지으셨고 지하만 조금 손봐가지고 바뀌었고 담장도 저렇게 한식으로 반듯하게 지으셨고 근데 제가 최근에 검색했는데 요거를 메모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메모를 제가 캡처할까 하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뭐 약간 그 집안 속속히 다 찍으셔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7년 전 정도 전에 했던 프로젝트로 꿈이 많았던 한옥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자 이게 아마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습니다. 진짜 한옥은 진짜 없고요. 아이고 지을 거잖아요. 작지만 한옥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남양주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의 명암 같은 것도 다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중간에 역경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걸 또 헤쳐나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다 좀 알게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건축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학생들한테 특강 가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설계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5대5로 나누자면은 5는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5는 설득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어본 걸 가지고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학생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 말씀이. 프레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뭔가. 늑내 사롱은 프레임을 꼭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픈 기억인데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